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지역사회보건 시간입니다. 저희 그 수업 내용 중에 지역사회보건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 같이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 뒤에 나오는 기분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병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참 웃으면서 들을 그 얘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그 사례들을 좀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그 희화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실제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 시간 수업 되게 재밌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이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조금 이제 어렵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배우면서 굉장히 흥미있게 배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 3단원의 지역사회 정신 건강에 이제 이어서 계속 수업을 나갔어요. 그 전 시간에 제가 실습 나가기 이전에 이 3단원 초반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후반부 이어서 계속 수업 나가겠습니다. 정신 건강의 문제 관리라는 그 파트에 있어서 기분 장애에 관련된 그 정신병들 봤었어요. 첫 번째 그 우울증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다른 말로는 이제 그 조울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조울증,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이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교대로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그나마 그래도 치료가 가능한 병이어서 그 중에 이제 약물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게끔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이제 TV에서 보면 연예인들, 막 이렇게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런 증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 양극성 장애 조울증은 기분과 에너지, 생각과 행동에 극단적인 변화가 특징입니다. 앞서 그 기분 장애에 해당되는 병들, 우울증, 양극성 장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순환 감정 장애까지 배울 건데요. 이러한 그 병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제 조증과 우울증 증상이 교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은 어떤 병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각각의 그 병들의 특징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이런 분들은 에너지 소모 운동을 이제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격려를 하는 게 좋아요. 차분한 활동보다는. 그래서 이제 일관성 있게 그 행동 제한을 설정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난폭하거나 위협적일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분들이 또 그 조증이나 우울증이 나타날 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고 차분한 객관적인 대처가 필요하면서 그 이제 옆에서 이제 약간 제 말하자면 눈치 보면서 살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그 조울증에 대비해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여기 책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요즘에 TV에 많이 나오는 조현병이라는 거. 조현병이 책에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진 않는데 그 시험에 가끔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현병 자체는 이제 그 정신분열증이라고도 일컫는데요. 그 조현병이나 그 정신분열증의 증상 중에 제일 그 특이한 증상이 뭐냐면, 환청이나 망상이 들리고, 그 다음에 깊게 나아가서는 그 환시까지도 나타나는 병, 그게 이제 조현병입니다. 그 조현병 정도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감정 장애예요. 이거는 이제 경미한 우울 증상과 경조증 증상이 2년 이상 이제 번갈아 나타나는 만성적 기분 장애입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은 이게 2년이 아니고 1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또 특히나 순환 감정 장애가, 왜 저 사춘기에 그 아이들 보면은 막 기분이 막 갑자기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이게 이제 꾸준히 이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순한 감정 장애까지 기분 장애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병들을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정신질환은 그다음에 생물학적이나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원인이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얽혀갖고 생기는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얽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각각의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해주는 게 그 생물학적 치료법이 되겠고, 심리적으로는 정신치료입니다. 자기가 이제 막 쌓여있는 얘기를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하고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이제 해소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정신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치료에는 정신장애인의 기능과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이 사회적 치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중간시설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중간시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납병원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시험에 항상 잘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전에 중간시설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약간의 그 독립적인 거주를 함에 있어서 그 과도기적인 치료 기간의 형태인 거죠. 그래갖고 뭐 단체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단체로 집을 하나 빌려서 한 가족처럼 이루어서 생활을 해보면서 의료인의 감독에 의해서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이 잘 적응할 것이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그 중간시설에 관한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선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병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단원에선 가장 중요하고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납병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낮 동안에 학교 다니듯이 낮에만 이제 병원에 왔다가 저녁이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병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냐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는데 당장 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이제 다소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이제 출퇴근 형식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간의 재활 입원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강화해서 정신사회 재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정신분열이나 조울증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그 대인관계 유지가 힘들고 사회 적응을 못하고 위축된 환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게 낫병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낫병원 프로그램은 내용이 조금 많은데요. 일단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낫병원 그 프로그램의 효과와 장점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납병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그 사회 기술이나 직업 훈련을 병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갔을 때 사회 복귀를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학교처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입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의 심리 경제적 부담감이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해요. 이 정신병이라는 것 자체는 단기간에 해서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고 뭐 선생님 말씀으로는 30년간이나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처럼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의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들이 고립되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증상을 잘 조절시켜, 집에 이제 퇴원해서 가 있어서 혼자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아무래도 초반엔 잘 안 되니까 학교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증상을 잘 조절시켜 주면 재발이나 또 입원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적응을 도와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낫병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얘도 중요하네요. 그 뒤에 계속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환자들이 이제 적합하냐 봤을 때 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 중에서 회복기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지속적으로 관찰과 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회복기에 있거나 뭐 퇴원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그리고 또 그런 의료기관의 감독 아래서 검사나 관찰, 투약이 꼭 필요한 환자들. 왜 정신병원 뭐 TV나 영화에 보면은 약을 이제 먹으라고 줬을 때 먹었다 그러고 아까 안 먹었는데도 먹은 척하고 막 이 혀 밑에 숨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또 꾸준히 약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병을 호전시키는 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약에 있어서 철저하게 감독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에게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악화가 되거나 재발을 할 수 있는 환자들도 이 납병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 적합한 환자가 있다면 부적합한 환자도 있겠죠. 아주 심하게 우울증을 앓거나 심한 조현병이나 조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환자. 근데 이 충동적이거나 파괴적인 환자들은 같은 정신병이어도 굉장히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환자인 것 같긴 해요. 그 요양병원에서조차 만약에 치매가 걸렸다 하더라도 치매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말하자면 착한 치매가 있고 한데, 이렇게 때리는 치매가 있거나 뭐 욕을 하는 치매가 걸리거나 하는 분들은 그 같은 치매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서조차 이들을 받기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충동 파괴적인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약물에 의존하거나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도 납병원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들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납병원 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 적합하고 어떤 사람이 부적합한지 구별하실 줄 알아야 시험 문제 푸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가 봐요.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하더라고요. 이 거식증 환자를 위한 납병원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거식증 환자들은 이제 꼭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납병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좋은데, 거식증 자체가 뭔지를 이제 알아야겠죠. 그 거식증은 유병 기간이 3, 4개월 미만이면서 심한 그 저체중인 환자들을 말합니다. 그 마르고 싶은 욕망이 꾸준하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폭식을 하고 자기 신체에 불만족을 갖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게 오래되다 보니까 대인관계 깊이나 관계 불신감이 생기는 그런 환자들인데요. 이런 거식증 환자들은 입원 치료 후에 퇴원하고도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입원을 시키진 않더라도 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하고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식증 환자에도 납병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납병원이 있다면 밤병원 프로그램이 있겠죠. 밤에만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서 숙식 제공을 받는 치료 입원 기간이에요. 이거는 이제 낮에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꾸준한 경제적인 그 직장을 잃지 않은 채로 경제적으로 수입을 얻어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밤병원 프로그램까지 오늘 공부를 해봤어요. 그 뒤에도 조금 몇 가지의 프로그램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